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 마음부자입니다. 오늘은 삶이 버거운 당신에게 달리기를 권합니다. 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지은이는 마스우라 야타로님입니다. 일본 독립서점의 선구자이며 수필가로 일본 젊은이들의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요리와 일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웹사이트를 설립하고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분이 권하는 달리기,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생활의 수첩 편집장으로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일까? 그때까지 잡지 편집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나는 매일매일 생전 처음 맞닥뜨리는 일들과 씨름하며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느냐면 그렇지도 않았다. 일이 슬슬 풀리기는커녕 날마다 새로운 가시밭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좀처럼 원하는 성과가 나지 않는 데다 인간관계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가 꼬여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아무튼 그 당시 나는 무거운 책임감에 억눌려 비틀거렸다. 지면을 쇄신하고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 편집장으로 뽑힌 터라 기존 편집부의 방침과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지금껏 시도해본 적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원래 있던 것은 저쪽 구석으로 밀어내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꿔야 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목표로 삼은 성과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더욱 위험부담이 큰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만에 하나 그래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몰라서 그 압박감은 실로 엄청났다. 사원 30명의 생계가 나에게 달렸기에 어깨가 무거웠다. 노력의 성과가 누가 봐도 알만한 형태로 드러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고작 3년쯤 공들이는 걸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람이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며 자기 일에 회의가 들기 쉽다. 또 언제까지 참고 매달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앞이 캄캄해지고 만다. 그런데도 차마 나약한 소리를 내뱉을 수는 없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길을 선택한다. 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저 대신 이 일 좀 해주세요 라고 애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번번이 어딘가에 툭툭 부딪히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다. 그 대상은 사람이거나 일일 때도 있고 때로는 시대나 문화일 때도 있었다. 조금만 전진하려고 해도 온갖 장애물이 가로막는 바람에 곧장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당시 내가 처한 상황이었다. 마침내 심신이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졌다. 스스로는 아직 버틸만 하다고 여겼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몹시 지쳐 보였을 것이다. 피로가 쌓이자 맨 먼저 수면 장애가 일상화되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에 돌아가면 기절하듯 골아떨어졌다. 하지만 1시간쯤 눈을 붙이고 나면 잠이 확 깼다. 일단 깨고 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다시 눕지 못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은 몽롱해졌다. 그래도 일을 쉴 엄두는 나지 않았다. 편집장이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책과 잡지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 집에서 쉬는 날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내야만 한다. 어쨌거나 휴식이라는 게 없는 삶이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집중력도 저하되고 계단을 내려가듯 점점 몸 상태가 나빠지더니 급기야 대상포진에 걸리고 말았다. 아, 내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대상포진에 걸려서 말이죠 라고 말하며 이를 쉴 수는 없었다. 잠들지 못한다. 그렇다고 쉬지도 못한다. 설령 휴가를 얻는다 해도 긴장을 풀고 푹 쉬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처럼 계속 일만 했다. 이대로라면 피로 누적으로 머지않아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가 떨어질지 모르겠다 싶었다. 처음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심료내과의 문을 두드렸다. 병원에 갔더니 바로 약을 내밀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손에 들고 물끄러미 쳐다봤다. 의사가 지시한 대로 약을 먹으면 그날 하루는 푹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 피로가 잠시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 내키지 않았다. 멍하니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서 일도 잊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어디 한번 달려볼까? 43살의 겨울이었다. 300m에서 3km로 어디 한번 달려볼까? 충동적이라고 할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그날 처음 얼떨결에 달리기를 시작했다. 준비 운동을 하거나 달리는 방법을 배울 겨를도 없이 무작정 내 방식대로 손발을 움직이며 그냥 달렸다. 집을 나서면 다마 강이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그 강둑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통 뛸 수가 없었다. 고작 300m쯤 달렸을 뿐인데 힘이 들어서 다리가 안 움직였다. 한숨 돌리고 나서 다시 달렸지만 이번에도 숨이 차서 금세 멈춰서고 말았다. 이래서야 달린다고 말하기도 무색할 지경이었다. 그래도 오랜만에 땀을 흘리면서 상쾌한 기분을 맛보았다.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이런 단순한 동작을 언젠가부터 잊고 지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체력이 이렇게 형편없어졌다는 사실에 적잖게 당황하기도 했다. 나는 원래 운동을 좋아했다. 일상적으로 운동을 접해왔던 터라 몸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달려야 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갑작스레 달려야겠다는 충동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책이나 잡지를 뒤적여보지 않고 무작정 달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당연히 잘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달리기가 생각처럼 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큰 충격이었다. 좀 더 나이를 먹었더라면 내 몸 상태에 좌절하고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아직 43살이었다. 내 운동신경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하며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접어두고 뛰는 데만 집중하면서 땀을 흘렸다. 덕분에 기분이 개운해졌다. 한동안 느끼지 못한 쾌감이었다. 감당하기 벅찬 스트레스를 짊어진 탓에 심신이 비명을 질러댔을 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회복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에 비하면 달린다는 행위는
이토록 기분을 상쾌하게 하므로 독이 될 리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당분간 계속 달려보기로 마음먹었다. 상쾌한 피로감.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달리기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조금씩 걷고 달리는 행위를 계속했다. 그런 식으로 달려서야 달리지 않는 거나 다를 바 없음을 자각하지 못한 건 아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이 컸다. 사실 그 당시는 달린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기껏해야 30분 동안 3km 될까 말까 하는 거리를 달리는 게 고작이었으니까. 심지어 계속 달리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달리다가 숨이 가쁘면 걷고 괜찮아지면 다시 달리다가 또 걷고를 반복했다. 이렇게 달리기와 걷기를 반복하는 것이 이제 막 러너가 된 나만의 달리기 방식이었다. 이런 달리기여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나에게는 심리적인 효과가 탁월했다. 평소 일 때문에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어서 진이 다 빠진다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시원하게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안겨주었다. 물론 회사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어서 여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달리려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1시간쯤 걸리는데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달렸다. 내 삶에서 달리기를 빼면 버텨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녘에 어떻게든 시간을 짜냈다. 절박한 선택.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매일 달리다 보니 미미하게나마 체력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처음 달리기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300m도 겨우 달렸는데 어느새 500m를 달리고 그 다음에는 1km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달리기를 지속하는 동안 뛸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났다.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매일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힘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다.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거리기도 하고 달리고 나면 어김없이 근육통도 찾아왔다. 달리는 게 재미있습니까? 만약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빈말로도 재미있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달리기를 멈추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당시 달리기는 나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 몸이 그렇게 외쳤다. 몸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달렸다. 주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부담 없이 달리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그 한 달 동안 비가 오든 녹초가 되든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달렸다. 그때 나에게 있어 달리기는 절박한 선택이었다. 3km를 향하여 1km를 가뿐하게 뛸 수 있게 되자 거리를 늘려서 3km를 완주 목표로 세웠다. 늘 그랬듯이 매일 혼자서 계속 달리면서 약 2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3km를 완주했을 때는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뻤다. 1km를 뛸 수 있게 됐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성취감과 만족감이 북받쳐 올라왔다. 게다가 꽤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도 붙었다. 나는 매일 같은 코스를 달렸다. 동일한 코스를 반복해서 달리면 내가 어디쯤에서 멈추고 싶어 하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는 일종의 예지 능력이 생긴다. 즉,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지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지점에 이르러서도 숨을 고르게 쉬면서 달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고통이 찾아오는 지점이 조금 더 멀어진 셈이랄까? 3km를 태연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지점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은 어제보다 힘겨워지는 지점이 조금 더 멀어졌구나 라는 경험을 되풀이하는 사이 어느덧 3km 완주 옛 꿈이 이루어졌다. 300m도 간신히 달렸던 첫날과 비교해 보면 놀랍게 발전한 모습이었다. 귀차니즘의 공격. 머리로는 달리기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집을 나설 때마다 귀차니즘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달리기만 하면 돼. 달리고 나면 기분 좋은 피로감이 나를 기다리잖아. 이렇게 잘 알면서도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사이 아 귀찮아 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고 만다. 아무리 장거리를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어도 귀차니즘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귀찮다는 생각은 달리기뿐 아니라 일터나 일상에서도 툭하면 파고든다.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나 외출해야 할 때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도 나중으로 미루거나 대충 때우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나 역시 매사가 순조롭게 시작되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종의 용기가 필요하달까? 스스로 격려하며 한번 붙어보자 하며 큰 마음 먹고 첫걸음을 떼야 하는 일이 수두룩하다. 어찌 보면 귀찮다고 느끼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기에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매번 귀차니즘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매일 달리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다른 일들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조금은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다. 살다 보면 귀찮은 일은 얼마든지 있어 라고 자신에게 속삭이면서 달리기를 습관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살아가는데 일종의 힘이 될 것이다. 아니면 목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욕실에 들어가기까지는 귀찮고 성가신 면이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씻고 나면 아 개운해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목욕과 같다고 되뇌다 보면 달리고자 하는 일말의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다 끝난 뒤에 아 개운해 라고 말하는 자신을 상상해보면 귀차니즘에 지지 않고 한 발 내디딜 수 있다. 일도 매한가지다. 에잇 한번 붙어보자 라며 용기를 내서 시작한 덕분에 조금 더 진행돼서 다행이라는 기분을 맛볼 수 있다면 대단히 기쁜 일이다. 달리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자도 없었다라는 멘트도 실려져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힘들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피로가 몰려오겠지만 저자의 말처럼 한번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상쾌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조금 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